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전원주택, 시세 절반 가격. 사진 속 집은 참 멀쩡해 보였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펼쳐져 있고 집 자체도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비교해 보니 가격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 싶었지만 혹시 모를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직접 그 집을 보기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공기는 맑고 조용했습니다. 집은 예상대로 깨끗하고 넓었으며 특별히 흠잡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주택 외관도 비교적 최근에 손본 듯한 흔적이 보였고 내부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김에 부동산 중개인과 마을 주민들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이 다른 곳보다 이렇게 싼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빨리 처분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 대답이 영 미심쩍었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동안 마을 주민 몇 명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들은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어르신에게 슬쩍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이 집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 조심해야 할 걸세.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욱 궁금증이 커졌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혹시 마을에서 소문이라도 도는 건가 싶어 가볍게 넘겼습니다. 집을 몇 번 더 방문한 후 저는 결국 이곳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 집을 마련할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공기는 맑고 조용했으며 새벽이면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안도 아늑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려는데 천장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낡은 집이라 나무가 우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마치 누군가 천장을 기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싱크대 아래쪽 장을 열었는데 안쪽 벽면에 희미한 손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분명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얼룩인가 싶었지만 왜인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새벽 3시만 되면 거실에 있는 전등이 미세하게 깜빡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배선 문제인가 싶어 마을 전기공을 불러 점검을 받았지만 그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이 쓸쓸하게 느껴지는 날이면 꼭 창문이 저절로 열려 있거나 벽에서 톡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껏 당겨도 열리지 않았는데 몇 분이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게 열렸습니다. 바람 때문이려니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집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왜 그토록 조심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집이 이렇게 싼 가격에 나왔는지.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집 잘 지내고 있나? 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원래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상한 병을 앓았어.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집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낯선 기운이 이제야 분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가장 이상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서 손자국 같은 얼룩을 발견한 이후 집안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실 타일 틈 사이에서 물방울이 스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보수를 했고 당분간 괜찮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거실 구석 벽면에서 물기가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 벽지를 살짝 들춰보았더니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생긴 건가 싶어 지붕까지 점검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수리를 맡겼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누수 원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배관에도 문제가 없고 외부에서 새는 것도 아닌데. 그는 결국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벽면에 방수 처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이번에는 안방 바닥이 젖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물이 어디서 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수 문제와 더불어 밤이 되면 더욱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전에 불을 끄고 누우면 꼭 삐그덕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유독 특정한 시간에만 들린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규칙적으로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봤을 때 뭔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가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오면 다시 삐그덕 삐그덕. 이제는 무서운 감정보다 답답함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더 이상한 점은 마당의 잔디였습니다. 잔디는 원래 자라는 속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마당은 유독 잔디가 빠르게 자랐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풀이 무성하게 우거졌고 일주일만 지나면 허리 높이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옥한 땅이라 그런가 했지만 지나치게 빠른 성장 속도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잘라낸 잔디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자라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아침이 되면 어제와 똑같이 무성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밤사이 누군가 일부러 잔디를 심어 놓은 것처럼. 혹시나 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 집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 다른 집들하고는 뭔가 달라. 하지만 누구도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애매한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쌓아두었던 낡은 서류 뭉치 속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에는 누군가 서툰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한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글씨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말을 남겨둔 것일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점점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욱 철저히 집안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 집주인 부부가 모두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집 구석구석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벽 한쪽, 책장이 놓여 있던 자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장을 밀어보니 벽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으로 두드려 보니 텅텅하고 속이 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삼키고 책장을 밀어내자 그 뒤로 작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인지 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손은 어느새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나왔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내려가 보니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마치 피처럼 보이는 붉은 얼룩이 여러 군데 퍼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돌려 벽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기이한 문양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무엇인가가 위층에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위로 올라가자 거실의 전등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문이 저절로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차에 올라타 마을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누군가가 창문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전에도 이 집을 샀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팔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또 그 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그저 값이 싼 집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고 들어온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쉽게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그런 집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다락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